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의 큰 방향 잡기는 애매했던 날이었습니다. 긍정적인 재료로는 CPI에 이어서 PPI,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도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대부분 항목에서 전달보다 조금씩 면적이 줄어드는, 그러니까 부담이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이거 어쩌면 9월에 바로 금리 인하 할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당장 6월은 거의 9대1 정도 비율 되는데, 7월에 내릴지도 몰라 이렇게 전망하는 사람들이 거의 40%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내려가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 이제 근데 반면에 은행 문제가 또 튀어나왔잖아요. 팩 웨스트 같은 경우가 오늘 또 22%, 예금이 9.5%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은행주가 급락을 했고, 이게 아직 끝나지 않았단 말이구나, 이런 걱정을 유발을 했고,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미국의 CDS가 막 급등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죠. CDS라는 거는 그러니까 미국의 일종의 보험금. 이 나라가 망할지도 몰라라고 할 때 망할 확률이 높으면 이 보험금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갑자기 막 올라가니까 미국이 망할 리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것도 일종의 파생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안을 조장하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는 건데, 어쨌든 이게 또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부채 한도 협상이 하다가 설마 하는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런 걱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물가에 대한 안도감, 그다음에 은행과 부채 한도라는 어떤 반복되는 재료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섞이다 보니까 쉽게 올라가기는 좀 어려운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자꾸 이제 미국에서 공매도가 아직까지도 대단한가 봐요. JP 모건의 다이먼 회장이, 이건 이제 그 파이낸셜 타임즈에 나온 기사입니다. 이제 미국의 은행주들에 대해서 공매도를 좀 한시적으로 중단해 달라고 공식 요청을 했다더라, 이런 내용들이 또 보도가 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들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닌가? 아직까지 그렇게 당국에서 보고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매도를 치나? 그러면 끝난 게 아니라서 또 변동성이 나오겠네? 이런 것들을 좀 부담스럽게 투자자들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이거보다 제가 어저께 이제 마감해서 두 가지를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는 SK 하이닉스의 패턴.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올해 주가가 빠졌다가도 121선 전후까지 밀려버리면 거기서 어쨌든 튕겨서 올라갔었다. 그러니까 그 패턴이 이번에도 나올까? 이제 그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래서 만약에 이게 나오지 않으면 만기 때문에 최근에 빠진 거였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려버리면 만기가 아니라 실적 회복이 되게 더디다라고 생각하나 보네. 그러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어렵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패턴대로 여기서 다시 튕겨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고, 또 하나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삼성전자가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이 4일 연속 매도가 없었다. 근데 최근에 3일 연속 매도를 해서 올해 3일까지는 매도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패턴도 깨지는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이제 삼성전자도 패턴을 깨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 자체가 깨졌다라기보다는 그냥 재료 가지고 좀 조심스러워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 이런 정리가 가능한 거죠. 자, 뉴스를 보면 오늘 갑자기 막 확 밀리는 어떤 종목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SG발 관련해서 이제 CFD 계좌 전수조사한다, 그런 보도가 나왔고, 또 그 관련해 가지고 특정 종목이 하한가로 확 간다든가 이런 어떤 뉴스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좀 투자자들이 올라간 것들 지뢰밭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담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급등주에서 차라리 못났던 종목군들, 못난이 종목으로 가야 되는 건가, 투자자들이 조금 관심을 넘어갈 만하고, 그러면서 실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실적이 좀 숫자가 세게 나왔는데 싶으면 주가가 이전보다 훨씬 더 오버해서 올라가는, YG엔터 오늘 실적 저렇게 나왔다라고 해서 저게 저런 급등이 나올 정도가 싶지만, 투자자들이 이제는 좀 눌려있던, 상대적으로 못 갔던 그런 종목에 대해서 더 집중하다 보니까 올라가는 폭의 어떤 상승폭도 굉장히 좀 세게 나오는, 그런 형태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자, 수급에서 보면 외국인 오늘 양시장 다 팔았고 선물도 팔았습니다. 근데 선물이 되게 독특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4월 25일 이후로 따져놓고 보면 이틀 빼고 다 매도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매도할 여력이 별로 없긴 해요. 이게 11,000계약 매수해놓고 요거 가지고 찔끔찔끔 다 던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매도할 여력이 많아봐야 이렇게 몇천 계약 안 남은 것 같다라고. 근데 그 남은 몇천 계약까지도 또 풀고 있어요. 그래서 야, 저게 더 팔 수 있나? 그렇게 싶을 정도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자잘하게 팔 거 아니면 다음 주에는 매수하는 날이 조금 늘어날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저게 이제 아예 그냥 하락적으로 눌러버리려고 이제 미리 세팅을 해놓은 건지, 아니면 더 이상 매도할 수 없으니 돌리는 일만 남은 건지, 그건 정말 극단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다음 주 초에 바로 또 돌리지 않으면 좀 이상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현물에서 어떤 매매를 했나 봤더니 자동차, 현대차 여전히 매수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또 매수를 했어요. 그다음에 인터넷주. 지금 미국에서 아마존이 9일인가 연속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8일인가 9일 연속 올라가고 있는데 어쨌든 네이버, 카카오도 우리나라에서는 좀 매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러니까 매도 쪽에서는 뭐 특별하게 무슨 업종이다 싶은 그런 특성이 있는 건 아니죠. 그냥 좀 뭐 매수 쪽에만 좀 보면 될 것 같고,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LG노텍 이제 매수를 했고, 최근에 이제 애플이 좀 괜찮잖아요. 그래서 그다음 역시 또 네이버, 하이닉스가 이제 동반 매수 들어온 게 좀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 쪽에는 삼성전자 팔고 LG에너지 솔루션,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단에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상당 부분이 지금 매도 쪽에 들어가 있는, 시가총액 최상단 팔고 이제 골라서 매수하고 이런 구도를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는 애자 들어가는 세 종목, 에코프로 SM, 에코프로 BM 요렇게 이제 E3 요거 이제 매도를 했고, 매수는 근데 엔터주 중에서도 YG 엔터는 또 담았어요. 오늘 이제 기관들, 외국인 투자들의 또 되게 많이 샀잖아요. 예, 급등하는 상황이 생겼고, 그다음에 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 제약 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이 좀 많이 섞여 있는 그런 특성이 좀 있었고요. 다음에 그 기관은 제가 일부러 종목을 좀 넓게 펼쳐놓고 봤는데, 그 IT 계열의 종목들이 좀 많이 잡히긴 합니다. 그러니까 BH, 원익QNC 뭐 이런 기업들, HPSP, 그다음에 솔브레인이라든가 아니면 저 아래 주성 엔지니어링, 원익 IPS 이런 것들이 좀 특징적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 최근에 사실 근데 저런 종목들이 못난이 축에 들어가거든요. 올라가지는 못하고. 근데 어쨌든 매수는 좀 계속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매도는 이제 에코프로 또 이제 매도가 들어가 있고, 에코프로 BM도 또 매도가 들어가 있고, 이런 어떤 이제 특징이 좀 있었습니다. 자, 이슈들을 좀 보면 지역은행 변동성이 다시 커지나? 그러니까 사실 오늘 팩웨스트 말고는 다른 은행들은 하락하긴 했지만 폭락 수준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이제 현재로서는 코메리카 정도 좀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메리카까지 번지면 지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캘리포니아가 본사거나 캘리포니아가 주요 사업 기반인 은행들만 지금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근데 코메리카는 애리조나, 텍사스 애리조나 이쪽이라서 지역을 뛰어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은행 볼 때 코메리카까지 터지는지 요걸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빅테크만 계속 올라가는 장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마존이 8년서 올라가죠. 오늘 러셀 2000 지수도 안 좋았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빅테크만 올라가는 장이 된다라는 거는 일종의 안전자산 투자 같이 시장에서는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러셀 2000이 올라가는 그런 구도가 좀 나와줘야 되고, 앞서 제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되게 중요한 수급 차트상 위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60 깬 지 하루 만에 바로 $60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연속적으로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런 구도가 나오는지, 다음에 이제 좀 추세적으로 셌던 건 역시 엔터였습니다. 뭐 엔터 이외에는 특별한 어떤 이슈는 없었던 것 같아서 뭐 특징들은 제가 뺐고요. 근데 제가 요거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최근에 이제 예탁금 동향을 보여드릴 건데, 여기서 이걸 옛날에 저희 세대는 이거 밤색이라고 그랬거든요. 요즘은 뭔 색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에코프로하고 고객 예탁금 추이를 같이 놓고 보시면 이제 뭐 딱 붙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추세를 보면 같이 가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코프로가 올라가면서 2차 전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2차 전지에 대한 관심도가 예탁금을 끌어왔던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던 거거든요. 근데 에코프로가 빠지면서 이제 2차 전지도 고객 예탁금도 같이 빠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2차 전지를 주도할 힘이 지금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주도권이 개인 투자들한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전에는 2차 전지 너무 올랐는데 좀 힘들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해도 계속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개인이 아니라 외국인 기관이 매수해줘서 등락이 나올 수는 있어도 개인들 힘 가지고 올라가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의 주도권이 외국인 기관한테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예탁금 보고서 어떤 테마가 핫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보다는 외국인 기관이 따박따박 매수하고 있는 종목군들 이런 패턴으로 관심 있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이렇게 악재들 결론은 다 뻔하잖아요, 사실. 부채 한도도 그렇고 은행 문제도 그렇고 이거 다 해결책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하기보다는 지금 ADR이 다음 주 월요일 되면 또 과매도권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종목별 반전. 그래서 지금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이 좀 핫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과 수급을 좀 면밀하게 보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자세한 건 제가 또 유튜브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고릴라 리서치에서도 열심히 자료 올려드리니까 이제 많이 봐주시고요. 여기 또 이제
그 저 엠마리님이 또 뭐 저기 보고서 같은 거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많이들 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네이버에도 고릴라 리서치 검색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 좋아요 그리고 이제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도와주셔갖고 조회수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좀 감사합니다. 도와주신 김에 좀 계속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